네,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금쪽 같은 시간입니다. 취업 컨설팅계 최고 히어로들과 함께하는 어벤져스 특집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들의 막막했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해결사 세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위포트의 조민혁 컨설턴트, 그리고 트러스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FPS 컨설팅의 한정현 컨설턴트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또 오늘은 이렇게 세 분의 조합으로 함께 해볼 텐데, 먼저 지금 민혁 쌤, 삼성이나 CJ 면접, 굵직한 기업들의 면접이 남아 있고, 네. 지난번에 기찬 쌤은 한번 오셔서 목이 다 쉬어서 9시간 뭐 면접 특강을 했다고 했나요? 연기야. 연기예요. 이제 목 쉰 것도 연기라나요? 네. 요즘 쌤들도 뭐 덩달아 9시간 어떻게 특강해요? 네, 그거 했다고 아니야. 또 거품인가요? 나와주세요, 옥쌤. 네, 아닙니다. 홍쌤 거품론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민혁쌤도 9시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뭐 9시간, 10시간을 하지만 그 시간 내내 떠드는 건 아니죠. 아니겠죠. 그러니까 면접 수업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들이 굉장히 피곤해하죠. 학생들이 계속 뭐 자기소개도 하고 뭐 실습도 해야 되니까 네네. 전체 다 강사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어제 그 다음 주에 볼 기업 면접 수업을 하나를 했는데 그 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니까 정말 수준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는 말도 제대로 잘 못하고 전달력도 부족하거나 회사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서 많이 긴장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제 만났던 학생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잡정보센터 많이 보셔서 그랬는지 그 컨설턴트로서 좀 약간 씁쓸할 때가 별로 지적할 게 없을 때 너무 잘해서. 너무 잘해서 네, 그래서 또 잘한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별로 또 만족해하지 않고 근데 요새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잘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는 또 이제 CJ하고 삼성 면접이 있어서 네네. 겹치는 분들도 있어요. 다 네. 붙어갖고 이제. 하루에 CJ 오후 면접을 보고 오전에는 또 삼성 면접이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뭐 조율을 하다가 그냥 뭐 다 가는 걸로 네, 이렇게 결정하신 분들도 있고 뭐 서류 통과 아직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네. 여러 근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행복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정현 쌤이 또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또 면접과 관련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면접관으로도 많이. 네네. 네네네. 너무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 어벤져스여서 이 특집이어서 저를 부른 건가요? 민혁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어색하세요? 네, 조금 어색한데 사실 뭐 현장에서 그 방송을 안 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 그리고 공기업 그리고 뭐 금융회사 이런 쪽에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고요. 사실 트렌드가 굉장히 많이 좀 바뀌었구나 그런 어떤 부분과 그리고 기존에 우리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취준생분들께서 수준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다는 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고 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출중하신데 사실 그 질문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사실 그 참 안타까운 부분을 그 자리에서 그거만 하나 딱 집어주면 정말 탁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지원자들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끝난 뭐 도로공사 같은 경우 최종 면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물어보는 것도 굉장히 평이한 그런 어떤 부분이었는데 사실 그거는 압박을 주려고 한 질문조차도 아닌 부분을 사실 그 구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압박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평소에 그러니까 평정심을 조금 유지할 수 있는 그 훈련 이런 것들을 조금 했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취준생들에게 면접에 갔을 때 어떤 팁을 좀 주시는 편인가요? 지금 일단 제가 하나 또 근데 저기 말씀드리고 싶었었던 게 지난 편에 저희 왜 모의 면접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실제로 했었던 그 질문을 시청자분께서 공기업에서 받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요. 예,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도 그 질문이 사실은 수준이 높은 질문은 아니었다고 생각은 했는데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아직까지도 지원자분들께서 받고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리마인드 차 말씀을 드리면 그런 어떠한 압박 면접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절대로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좀 살짝 당황했을 때는 면접관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복기를 하면서 시간도 벌고 대신에 지난번에 제가 했었던 그 질문 자체는 윤리성 관련된 질문이었었죠. 그래서 명확한 답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답변에서는 핀트를 벗어나지 않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는 그거를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면접 대비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갖고 계신 취약점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은 저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두 분의 쌤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 수준의 지원자분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가 있어요. 하지만 이 취약점을 약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덜 떨고 쌤 제가 공백 기간이 길어서요. 퇴사 이유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점이 여전히 낮아서 이것 때문에 탈락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런 불안감들이 있으신데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은 이제 결국은 명확한 거거든요. 이 사람을 채용을 했을 때 일을 잘할 수 있을지, 오래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를 해준다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그 약점은 대비를 할 수 있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아 그래 이 질문 꼭 물어봐라. 나 정말 잘 답변할 수 있다. 이런 정도로의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비언어적인 표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긴장을 했을 때 말이 빨라진다라든지 아니면 좀 자세가 흐트러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색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못하시는 건데 이거는 다른 방안이 없어요. 연습을 많이 하셔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분 10초 말씀하시는데 제가 바꿔 10시 5분 28초 시작하셨거든요. 눈초리가 대단하십니다. 네. 말이 긴 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어서. 네. 오프닝도 긴 거 싫어하시는데 또 오늘 험로가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정현 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이한 질문을 해도 이걸 압박으로 느끼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면접 자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을 텐데 민혁 쌤은 뭐 과거 취준생 시절에 네. 면접 굉장히 잘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잘 봤죠. 점수로는. 아이고, 점수로는 굉장히 예. 잘 봤는데 전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보고 나서? 네, 너무 그 압박을 많이 하셨어요. 아. 네, 면접관이셨던 그 당시 이제 입사하고 온 채용 팀장님이었는데 엉뚱한 질문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이게 주고받고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화가 저는 많이 끊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면접관님도 네네. 당신도 법학을 전공했는데 나는 고시 준비를 했는데 너는 안 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저는 뜻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럼 뭘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아 그래 그럼 그래.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냥 계속 질문만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나중에는 뭐 점수는 아주 높게 오. 네, 받아서 인사팀으로 끌려갔죠. 아우. 네,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왜 높게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눈치를 안 봤어요. 저는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이렇게 기죽거나 이렇게 주눅 들거나 이러지는 않고 뭐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밝혔죠. 네, 아, 그러다 역시. 나중에 이제 뭐 채용 팀장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정답을 기대했던 건 아니라고. 내가 이렇게 질문을 소위 했을 때 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다. 뭐 그래서 좋은 점수를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이렇게 기죽지 않고 답한 게 정말 중요할 텐데 민혁 쌤의 원래 성격도 그런 게 있겠지만 네. 면접하면 더 떨리잖아요. 본인만의 약간 이 압박을 이겨내는 방법 이런 게 있었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생들한테도 그 뭐 강사님들마다 노하우는 좀 다르겠지만 면접관이 봤을 때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랑 그냥 일상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모습이랑 이 갭이 최소화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뭘 꾸미고 면접장에서 막 잘 보이기 위해서 말투도 이상해지고 눈빛도 이상해지면 면접관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얘기여도 아 이게 어디서 뭐 코칭을 받고 왔나 또는 뭐 요새는 뭐 컨텐츠들도 많은데 뭐 잡정보센터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전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평소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좀 면접장에서 일어날 만한 질문이나 상황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줘야죠. 참고로 저는 똑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제가 뭐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랑 그렇게 크게 안 다르지 않나요? 똑같죠. 네. 그죠? 정말 네, 저는 똑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변함없는 분이죠. 이렇게 나올 줄 몰랐네요. 리액션이 더 활기차게 해줄 줄 알았는데 어금니를 깎게 물고. 네. 아, 그러니까 그 평소 모습이랑 여러분들 면접장에서 보여지는 모습이 최대한 갖게끔 유지를 해주시면 일단 면접관이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좀 수월할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지만 면접 같은 기회가 주어지면 이게 쉽지가 떨리죠. 않더라고요. 엄청 이게 떨리죠. 아, 전문가인데도 쉽지가 않군요. 그럼요. 떨려요. 네. 아. 좀 평소 모습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걸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평소 모습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얘기하면서 또 다 보시면 면접에 가면 안 더좀 나와요. 가식적이에요. 아, 그런가요? 좋은 말이 아니었군요. 좋은 말일 줄 알았는데. 근데 저희가 이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민혁 쌤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제 느낌이 보게 되면 관상을 보는 건 아니에요. 사실 관상을 보는 건 아닌데
딱 만났을 때 이제 신뢰감, 첫 번째 신뢰감에 관련된 부분과 내가 업무에 관련된 태스크에서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실 좀 신뢰가고 믿음이 가느냐라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엔 첫 번째예요. 거기 안에는 베이스에 진솔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지원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 안에서 보게 되면,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업무적인 기준 안에서 보는 그 기준과 관계적인 부분 안에서 보는 기준이 있는데, 신입 직원들한테는 요하는 건 관계성과 진솔된 걸 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선행되는 게 최근에는 직무에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역량 태스크 기준으로 좀 넘어와서 그게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극대화시키는데, 사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보게 되면 업무를 정말 잘했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였지라고 하는 기준을 보면 전문성과 인간됨이 조금 같이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그러한 공료들을 조금 뽑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대다수의 기업에서 보는 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질문을 면접장에서 저도 제 기억을 이렇게 뒤로 가 보면 저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를 할 때. 사실 쓸쓸하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거꾸로 이런 생각이 떨어졌구나. 사실. 질문은 근데- 맞아, 이게 있어요. 질문 없으면 떨어진 것 같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전공 자체가 그 은행에 입사를 할 때 원래 컴퓨터공학을 했기 때문에 공학을 했었던 사람이어서 네. 은행 업무하고는 잘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사실 참여했었던 프로젝트 때문에 제가 은행 일을 접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제가 이제 잡으려고 저에게 어떠한 팁 아닌 팁을 주셨었던 분의 뭐 도움도 있었지만, 그걸 잡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면접에서는 조금 더 편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비전공자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뭐 차세대 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이렇게 넘어갈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기준 안에서 보게 되면 나의 쓰임이 조금 있긴 있겠다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환경 분석을 했었기 때문에 질문도 그렇게 특별한 거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래서 옆에 있는 뭐 경상대 뭐 상경 이 계열 애들한테는 정말로 뭐 사실 저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질문이 날라왔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충분히 내가 내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자신감 정도가 조금 이렇게 피력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면접에서 불합격하는 거를 본인이 뭘 못해서 자꾸만 불합격한다고 저는 일단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식상한 얘기일 수가 있지만 그 해당 직무나 근무하는 환경에 적합하지 않아서 불합격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이남규 지원자는 영업 관리에 적합해요. 제가 볼 때. 영업 관리요. 영업 관리 직무 같은 경우에 이제 일을 맡겨 놓으면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말이 많지 않으면서 묵묵하게 자기 그 상권이나 담당 그 브랜드들 잘 관리할 거라는 느낌이 있는 반면에 한유진 지원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영업 관리는. 왜죠? 왜냐하면 저 눈 봐라. 잘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한유진 지원자는 워낙에 성격이 밝고 쾌활해서 또 정이 많으니까 부탁을 하면 바로 들어줄 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점포에서 전무시는 거죠? 내가 뭘 점을 봐, 내가 점주가 이거 신상품 팔기에는 이번에 네. 우리가 좀 부담스럽다. 다른 매장 가서 더 많이 팔아라. 그러면 이제 이남규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보시죠. 하고 좀 약간 밀고 나갈 스타일인 반면에 한유진 지원자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다 뒤집어 쓰고 먹을게요. 이제 이런 좀 착한 스타일이라 어머. 오히려 교육팀이나 회사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좀 활기차게 역량 강화시키고 이런 쪽이 더 적합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이 이제 지원자로 이제 가잖아요. 그럼 면접관은 사실 뭐 제가 그 시청자분들 이해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한유진 지원자한테 질문 많이 할 거라고. 왜요? 네, 떨어뜨릴 거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떨어뜨리라고. 왜 우리가 주사 넣을 때도 하잖아요. 때리잖아. 그러니까 말을 많이 시킨다고. 반면에 이남규 지원자는 딱 봤을 때 아까 한정현 쌤도 말씀하셨지만 질문 자체의 개수보다도 딱 봤을 때 그 신뢰감 있는 느낌들. 그러니까 한유진 지원자가 신뢰감 안 간다는 게 아니라 저 친구 또 인상 쓰네. 그러니까 만약 교육팀이나 다른 뭐 홍보팀이나 이런 직무면 적합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군이나 직무에 따라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제가 어제 만난 그 현직자였는데 네네. 입사한 지 4년 차인데 작년에 면접을 10번 넘게 봤대요.
다 면접까지는 불합격, 다 불합격했어. 떨어졌어요. 네, CJ는 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 모 회사의 직무도 최종 불합격을 하고 이 친구가 이제 답답해서 이제 수업을 들어왔는데 제가 볼 땐 문제가 없어요. 이력상. 다만 부담스러운 거죠. 채용하는 입장에서 30살 훌쩍 넘은 사람을 경력이 4년 차인데 그 친구는 또 경력 사원으로는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본인이. 동종업계로는 절대 가기 싫다고 그냥 소위 새 출발하고 싶다고. 근데 이제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30대 초중반인 사람을 신입으로 받기가 부담이 되니까 이제 계속 떨어뜨리는 건데 이제 이 친구 생각에는 아 내가 뭐 부족한가, 인적성 뭐 점수가 혹시나 낮아서 이게 뭐 영향을 줬나, 뭐 이런 뭐 인상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해서 제 예를 들어드렸더니 지금 굉장히 불쾌하고 있네요. 저는 뭐 만족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예였던 것 같습니다. 홍보적으로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텔라 쌤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스텔라 네. 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면접을 가셔도 네.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것 같거든요. 당황하지 않고 뭔가 네. 자신의 의견을 또박또박 이렇게 맞아요. 말할 것 같은데 눈도 이렇게 똑바로 뜨시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혹시 당황하거나 좀 압박을 받았을 때 본인이 그걸 극복하는 노하우 이런 게 좀 전해드릴 게 있을까요? 자, 네. 17분 30초입니다. 압박 면접하지 마세요. 얼굴 되게 압박으로 다가오는데요. 아니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은 되게 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사실은 좀 놀리셨잖아요. 저도 방송하면서 얼마나 로봇이란 소리 듣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나이 때도 이렇게 떨리고 이게 사실은 면접 환경과 비슷한 거잖아요. 그쵸. 사람이라는 거는 다 똑같아요. 사실 뭐 긴장하고 저도 이렇게 하다가 말을 소위 까먹을 수도 있고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고 이상한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뭐냐면 어쨌든 최종적으로 면접이라는 것이 AI 면접이 최종 전형이 아니잖아요. 결국 사람이 사람으로 이제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설득하셔야 될 포인트는 뭐냐? 내가 여기에 진짜로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정말 잘할 수 있다. 이런 열정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고 지원자분들께서 답변을 전형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자칫 놓칠 수 있는 포인트는 사실은 진정성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딸딸딸딸 외워서 막 이렇게 답변을 열심히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질문이 왔을 때는 딱 단답형으로 하고서는 당황해버리면 사실은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감점이 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고 저도 사실 면접 때 봤을 때 기억에 남는 질문이 임원분께서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 전형인데 어디 다른 데 지원했느냐 그때 8년 전에도 똑같이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지금 여기 산업과 여기 직무에 유사한 A기업, B기업, C기업은 지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종 합격에 지금 이 그룹에 지금 합격을 하게 된다면 이 그룹은 지금 이렇게 이런 비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여기를 진짜 들어오고 싶습니다라는 모르겠어요. 저도 그때 어떤 패기로 그렇게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답형으로 여기 지원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여기는 이 이유 때문에 들어오고 싶다라는 로열티를 한 방 날려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어필을 하실 수 있는 진정성 측면입니다. 네. 시간 분량 괜찮았나요? 지금 스텔라 쌤 말씀하신 게 어제 LG CNS 1차 면접에 나왔더라고요. 예, 여기 말고 다른 데 면접관 어디 질문이 뭐 지원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인지는 밝힐 필요는 없으나 뭐 지금 취업이 어렵다는데 LG CNS 외에 다른 회사 지원하는 데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고 지원할 때 뭐 가장 우선시하는 것도 한번 얘기해 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어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현장에서 그 산업 동종 산업에 관련된 이해도 그러니까 똑같죠. 뭐 구직자나 아니면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조금 더 전문성이 있고 좀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얼마만큼 관심도에 관련된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또 부분 안에서 사실 뭐 유사한 기업에 관련된 부분을 물어보죠. 뭐 금융회사 같은 경우도 뭐 하나은행만이 아니라 뭐 어디 은행 뭐 지원을 했냐. 사실 그건 현장에서 그냥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뭐 관련된 질문 안에서 지금 굳이 이 자리에서 만약에 합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기준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스텔라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로열티를 네가 본인 구직자가 뭘 갖고 있느냐 이것만 정확히 전달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좀 나이스한 답변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으로 나오는 저 면접 상황이 네. 그 스텔라 쌤 계셨던 롯데그룹 면접장이거든요. 아.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저 자료 화면이 네네. 공중파에도. 그러니까 그 면접 환경과 면접장의 크기도 면접자한테 어떤 심리적 부담으로 상당히 많이 다가오더라고요. 지금 참고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원래는 지난 하반기에 하루만 면접을 대치동에서 하다가
이번에는 또 송도에서 1박 2일 합숙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인사팀에서 계속 검토를 하는 거죠. 예, 변별력을 봤을 때 조금 더 압박을 했더니 조금 더 뭐 우수한 사람이 들어온다라든지 또는 압박할 필요 없이 그냥 하루에 끝나더라도 어떻다라든지 면접장을 조금 더 친밀하게 뭐 작은 공간에서 만들어 놓으면은 더 면접자들이 자기 얘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작용을 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전 치밀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면접장도 한번 미리 한번 가보고 네. 예, 면접장 크기는 어떤지 또는 내가 한 번도 정말 지금 다음 주 CJ 같은 경우에 10년째 지금 똑같은 데서요. 그 동국대 바로 옆에 엠베에서도 호텔. 예, 호텔을 갖다 면접 돈 많은 회사야 거기. 호텔 자체 방을 갖다 면접장으로 꾸며서 네. 그럼 한 번이라도 내가 장충동이나 이런 데 안 가봤으면 당일날 뭐 지각하거나 이러지 말고 전날이나 전전날이라도 한번 가서 느껴보는 거죠. 예, 긴장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면접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이게 생각해 보면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면접 환경도 좀 다를 것 같아서 맞아요. 혹시 뭐 대기업은 이런 뭐 면접자를 선호한다, 이런 유형의 면접자를 선호한다 이런 차이가 있나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그 정보가 잘 제공이 안 되잖아요. 직무 그쵸. 소개라든지 뭐 회사에 대한 뭐 홈페이지 리뉴얼도 뭐 예전에 뭐 송진원 쌤도 그 얘기 해주셨는데 그 좀 개편이 좀 업데이트가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원자가 회사에 대해서 작은 정보라든지 회사에 대한 최근 기사나 이런 걸 먼저 알고 준비해 오면 상당히 좋아하죠. 네, 반면에 대기업은 반대죠. 이미 여러 언론 기사라든지 직무 소개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다 나온 내용을 또 자기 소개 때 뭐 이런 거 보고서 굳이 언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반대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선호하는 그 기업의 인재는 사실은 거시적으로는 같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시적으로 이게 뭐 때문에 다른 거냐면 구조적인 것 때문에 다르다고 이제 저는 보여지는데요. 일단 대기업에서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것이 역량 면접에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인식은 꼭 주셔야 돼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역량 면접 때 일단 1차적으로 떨어뜨릴 사람에서의 후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역량 면접 때는 소위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튄다라는 느낌보다는 무난하게 살짝은 이제 중간 평균치 그 이상으로만 가시면은 합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기업에서는 한 방은 사실은 임원 면접에서의 그 비중이 아직까지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대한 로열티를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국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그룹의 소비자 관점에서 이거를 썼고요, 이걸 썼고요 이런 소비자 관점에서의 로열티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이 해당 정보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잘 어필할 수 있는 기업 분석을 꼭 한 번 더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강력하게 저는 입사를 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중소기업에서는 역량 면접의 비중이 상당 부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진 팀장들이 결국은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그 포션이 클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중소기업에 처음부터 가고 싶어하는 인재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원자가 결국은 입사했을 때 오래 다닐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역량 면접에서 다소 상대적으로는 무게를 실어서 면접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면접관이 뽑은 채용하고 싶은 지원자의 특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이 첫 번째와 가장 마지막에 있는 답변이 서로 다르거든요. 대기업은 뭐 기업 분석이 탁월한 지원자, 중소기업은 기업 분석이 가장 하위에 위치해 있고 또 입사 열정이 높은 지원자는 중소기업의 그게 탑인데 대기업에서는 입사 열정이 또 가장 아래에 있거든요. 네. 정현 쌤은 이 표 좀 동의를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대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대기업은 뭐 저도 이러한 기준을 데이터를 보고 뭐 이렇겠다라고 하는 그런 왜 기업 분석이 탁월한 사람을 원하냐면 사실 지금 시장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걸 조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이 아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각각 그 계열사별로 지금 가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어떤 부분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갖고 있는지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좀 차지하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뽑아놓으면 바로 이 도망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는 이런 어떤 부분을 사실 좀 많이 봐요. 네. 그래서 제 아시는 그 지인인데 그 기업이 출발선상에 있을 때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 강소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그 기업이 같이 성장한 거죠.
근데 그분의 스펙은 사실 그렇게 뭐 좋진 않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제가 임원분께 왜 뽑았냐라고 여쭤보니 다른 건 없었어요. 아, 정말 진드간이 오래 다닐 수 있는 인재여서 사실 선택을 했다. 근데 그게 가장 컸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일단 CEO들 소위 말하면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 쌤들도 많이 면접관으로 참여를 하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정말 뽑고 싶지 않았다 이런 면접을 광탈을 부르는 유형자가 있다면 어떤 유형이들이 있을까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사람. 네, 좀 이기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뭐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뭐 졸업할 때도 거의 탑 뭐 10등 안에 들 정도로 이력 관리라든지 전공 능력도 탁월한데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해보면 뭐 쉽게 얘기해서 현장 쪽은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공대생으로 따지면 문과생으로 따지면 영업관리 쪽은 아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마케팅이나 전략 쪽만 나는 그 사무실에서 그 근무하는 환경만 나는 선호한다. 예, 물론 그 직무도 핵심 직무일 수 있으나 기업에서 결국 돈을 창출하는 건 현장 쪽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왜 그런지를 물어보면은 결국에는 회사로부터 자기가 받을 거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는 지원자들이 있거든요. 매일 만나요, 좀 매일. 예, 그런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저도 이제 잘 모를 때죠. 강사로서 이제 초창기에는 막 뭐라고 했어요. 뭐 제 방송도 예전 거 보면 막 그랬잖아요. 제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걸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요. 왜 화내냐 나한테. 지방근무를 그럼 당신 같으면 하겠냐. 마케팅을 생각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럼 내가 공모전하고 대학생을 내내 그럼 나는 뭐 이렇게 경력을 쌓았는데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잘못된 거냐. 그래서 아예 전 대화를 안 합니다. 네, 정말. 다음 주에도 삼성이라든지 면접 있을 텐데 학생들하고 제가 이렇게 뭐 SK 하이닉스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인하고 지금 이천에 공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으로 내가 파견 나갈지 어디로 갈지 모르거든요. 네. 근데 본인이 딱 정해요. 난 이천만 갈 거야. 이천도 좀 힘들다. 자기는 이천도 좀 힘든데 어쨌든 터전이 보장이 된다면 향후 한 10년 정도. 그러면 전 여기 갈 겁니다. 이상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그런 지원자들 보면은 아무리 훌륭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도 모르겠어요. 1차 면접에서는 실무자들이 그래도 저 친구 똑똑하니까 당장 입사시켜서 좀 같이 성과를 내보자 할진 몰라도 임원분들은 제 생각에 전혀 그거를 용납하고 용인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네. 이기적인 사람.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고받는 거잖아요. 일단 뭐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구직자분들이 오셔서 이제 입사를 해서 기업에 무언가를 줘야 되는데 사실 이게 거꾸로 돼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도 주고받는 게 먼저지만 사실 영어도 give and take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주는 게 먼저인데 사실 받으려고만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요약을 하게 되면 면접자들이 조금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게 먼저 좀 줘라. 주려고 하는 노력을 조금 해라. 이런 어떤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스텔라 쌤은 또 어떤 유형이 좀 광탈을 부른다고 보시나요? 제가 이제 한 2달 전에도 공공기관 면접관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붙일 사람은 사실은 판가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떨어질 사람은 정말 명백하더라고요. 확 보이죠. 네, 확 보여요, 확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딱 떨어뜨려야겠다라는 그 결심이 들게 되는 그 지원자분들의 유형을 보면 요새 사실 자신감이 넘치는 거랑 이게 자만감이 넘치는 거랑은 명백하게 다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어떤 면접에서 자신감을 보여주세요 이런 거는 밑받침이 되어야 될 그 전제 조건은 결국은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른들과 함께 하는 대화 형태의 면접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원자분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너무 넘치셔가지고 뭔가가 좀 자칫 잘못 봤을 때 인성적으로 저 친구 뽑으면 잘 적응 못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은 떨어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거는 결국은 같이 일할 후배를 뽑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조리 있게 잘 하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겸손한 그 태도를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세 분의 의견을 조금 종합해 보면 이기적인 사람, 또 받기만 하려는 사람, 겸손함이 꼭 필요하다.
다 좀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맞아요. 같아서 이거를 이제 면접을 앞두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면접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 면접을 앞두고 있는 지원자분들한테 신의 한 수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안 돼라는 생각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기 아니면 안 돼. 그 네. 절실함. 네, 절실함이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본인을 위한 절실함이 아니고요. 아까 전에 한 쌤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내가 이 회사한테 뭐를 줄지에 대한 절실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A라는 회사를 생각한 적이 없는데 지금 서류 다 떨어지고 여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전 여기 꼭 가야 됩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기분 나쁠 것 굳이 같아요. 그쵸? 네, 굳이 다른 회사 떨어지고 남은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냐부터 시작해서 또 만약에 그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 회사에 대한 어떤 절실함이나 그 고민, 뭐 아까 전에 그 도표에도 나왔지만 기업 분석이 탁월한 그런 부분들이 좀 어필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냥 저는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사해야 됩니다는 그건 좀 너무 비굴하지 않은가. 네, 그래서 스스로를 불합격시키는 요인일 것 같아서요. 네, 꼭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해줄지, 어떤 기여를 할지를 좀 고민을 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현 쌤도 면접을 앞둔 취준생 여러분들한테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자신감인데요. 그 자신감이 내가 이 회사에 가게 되면 얼마나 가치를 좀 부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좀 던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한 사람의 가치가 한 50억 정도로 환산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나는 50억짜리 인재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을 확실하게 조금 인지를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1억짜리, 2억짜리 이거는 크게 그러니까 마켓쉐어를 조금 보자라고 하는 거죠. 나의 가치를 어느 선까지 높여서 내가 그만큼 자신감 있게 어필하느냐. 이게 면접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금 당당한 자세로 네, 임해야겠네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저는 그런 친구들에게 눈이 가요. 아. 사실. 네. 그럼 실제로 면접관으로 가셨을 때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약간은 주눅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분위기 때문에. 사실 많이 떨어요. 네네. 떨 수밖에 없죠.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가게 되면 굉장히 지근거려서 뭐 1차 실무자 면접 같은 경우 지근거려서 하기 때문에 네네. 사실 호흡까지도 다 들리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그 안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거죠. 사실 뭐 접점에서 고객들하고 그 어떤 인터랙션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포지션이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 상황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지원자는 사실 뭐 그런 업무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약간의 뭐 연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 자신감이라고 하는 게 그 상황을 조금 유연하게 내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평정심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스텔라 쌤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현 쌤께서 50억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는 여러분들이 백지수표 같은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잠재 가능성이 정말로 높으신 분들인데 이 최종 1승이라는 최종 관문이라는 이런 압박감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계세요. 하지만 그러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사실 언젠간 지나가거든요. 정말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5년 후, 10년 후에는 똑같이 면접관으로 면접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 모습을 제발 상상하시면서 내가 같이 일하고 싶은 후배들은 어떤 사람일까라고 좀 마인드셋을 잘 정리하셔서 부디 멋진 최종 1승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면접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위포트의 조민혁, FPS 컨설팅의 한정현, 그리고 트러스트원 취업 컨설팅의 스텔라 컨설턴트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